안녕하세요, 파이포인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3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7조 달러, 그리고 점유율, 비트코인 점유율 38.4%, 이더리움 점유율 18.1%, 24시간 기준으로 아주 조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3%, 일주일 기준으로는 25%가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파이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을 조금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앞서서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이 데이터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다른 코인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이코인이 저장되는 방식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채굴이라고 하죠. 이제 사실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채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스토리지 제공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의 약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SP라고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 전체 중에 채굴자는 없어졌어요. 이제 왜? 우리가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죠?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주는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파이코인은 POW 작업 증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작업 증명.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POS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죠. 근데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작업 증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코인이랑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컴퓨터들은 그 GPU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픽 가지고 최대한 많이, 물량을 최대한 많이 해서 채굴을 하면 돼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채굴을 하면 되는데 파이코인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인들, 내가 파이코인 네트워크에 조금 기여를 하고 싶어, 내가 조금 진짜로 제대로 채굴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더라도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또 대단한 시스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작업증명 말 그대로입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해시를 구해서 채굴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공간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이걸 이제 윈도우 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시공간 증명. 즉 파이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에 한 번씩 시공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 여기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시공간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제 딱 봐도 다른 채굴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알겠죠. 이거는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포랩이라고 해가지고 복제 증명입니다. 복제 증명. 복제 쉽죠? 그냥 말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복제를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거는 32GB. 여러분들 휴대폰 보통 64GB 쓰죠? 64GB 쓰죠? 그 다음에 128GB 쓰죠? 이것도 부족하신 분은 256, 그 다음에 512GB. 이제는 삼성 핸드폰에서 이번에 뭐가 나왔죠? 1TB가 나왔어요. 1TB 저장 용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섹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32GB 안에 이 32GB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를 저희는 섹터라고 칭합니다. 이 섹터, 이 32GB에 영화가 들어가건 아니면은 뭐 영상이 들어가건 아니면 CCTV 영상이 들어가건 유튜브 동영상이 들어가건 여기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세트에 저장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복제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복제 증명. 우리 데이터 안전하게 백업본을 최소 2군데 혹은 3군데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이게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돼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시 끌어와서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제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채굴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위주에서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이런 증명이 있다. 작업 증명이지만 시공간 증명과 복제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럼 볼까요? 32GB씩 섹터롤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게 3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TB가 돼요. 여러분들 테라바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최대한 10TB 10TB를 저장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이게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어요. 진짜 데이터든 가짜 데이터든 리얼 데이터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데이터만 들어가게 되면 너네 이제 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네. 우리가 거기 너 증명을 해줄게, 부여를 해줄게 라고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저장 공간을 가지고 진짜 데이터를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채굴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1TB씩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1TB씩 엄청나게 만들어요. 막 1페타도 만들고요. 10페타도 만들어요.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장 공간 이만큼 만들어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굴이 됩니다. 채굴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유효한 데이터일까요? 필요한 데이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가짜 데이터가 들어가도 일단 채굴은 됩니다. 물론 진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채굴이 되긴 하지만 일단 되기는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워커. 하지만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이 스토리지 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장 공간, 하드디스크가 여러 대가 있어요. 저희도 IDC 센터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소음도 있고 IDC 센터에 보면 스토리지 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32GB 데이터를 봉인을 합니다. 봉인, 실링이라고 하죠. 실링을 해요. 봉인을 해서 얘가 합니다. 봉인을. 이게 비싸요. 이 기계가. 얘는 비교적 저렴하고요. 얘가 비싸요. 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실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봉인을 해서 데이터를 넣고 암호화를 하고 복제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거를 1테라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얘는 처음에 한 번만 쓰여요. 근데 얘가 엄청나게 비싸죠, 가격이. 그래서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32GB씩 여러 개 저장해 가지고 1TB를 만들고 이게 10TB가 되고 100TB가 되고 1000TB가 되고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워커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필요하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데이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 이 모든 설비가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를 누구 걸 저장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 거. 이 데이터를 누가 주나요? 그 NFT 스토리지점이나 아니면은 뭐 웹3점 스토리지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사람들이 저장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거기 저희가 가가지고 막 실링할 수 있어요. 실링해서 이쪽에다 넣을 수 있는데 굉장히 소량입니다. 소량. 굉장히 소량. 자, 그럼 우리 큰 데이터, 빅데이터, 우리 IDC 센터에다가 유효한 데이터를 많이 넣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스토리지 제공 업체에서 인맥을 통해서,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저희 스토리지 제공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죠.
주세요 데이터. 우리가 무료로, 처음에는 무료로 저희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백업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보관해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좋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파일코인이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보상이 있고, 블록, 그 다음에 뭐 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개념,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자, 그럼 여기다가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블록 보상 나오겠죠. 그리고 진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장 수수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받겠죠. 그럼 이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 어떻게? 어디서 검색해요? 여러분들은 데이터 어디서 검색하시나요? 네이버?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만약에 이 유효한 데이터가 우리 서버에 들어있다. 그럼 그때 검색 보상이 나갑니다. 이제 이게 내년 한 4월 정도, 4월에서 6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는 봐야겠죠. 그때 일단 개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다 봐야 하겠지만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거를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개발자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터는 없다. IDC 센터는 없다. 파일코인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채굴 업체에다가 더 많은 데이터를 줘서 조금 더 빠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 저장하면 엄청 안정적이야. 내 데이터 다 날라갔는데 여기서 복구해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현실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일코인 저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